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누구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질문,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대학에서 37년 근무를 하고 작년 8월에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무엇에서 결정되는가? 바로 나는 누군가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해봅니다. 난 누구일까 하다 보면 첫 출발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 질문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첫 출발점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나는 누구에 대한 분명한 답,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 문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이거를 좀 과학으로 좀 풀어갈 것인데요. 근데 또 과학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그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뭐 문과 이과 상관없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무엇인가?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요. 과학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 사과 떨어지는 얘가 있으니까 사과가 왜 떨어질까요? 사과와 지구가 서로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과 수금주와 목도천의 모든 질량 가진 물질은 서로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법칙으로 확인이 됐을까요? 네, 바로 만유인의 법칙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말씀 나누기로 한 주제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문제인데, 이 생명의 근원 문제는 다음 4단계 중에서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불가능할까요? 네, 실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생명에서 생명이 되는 실험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관찰된 적도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법칙으로서 불가능해요, 진화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이렇게 진화 법칙이라고 배우셨나요? 뭐라고 배우셨죠? 진화론, 이볼루션 티어리. 왜? 생명의 기원 문제를 설명하는 학설 중에 하나이지 과학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교사들이 당연히 진화론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마치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냐, 다 증명된 것이냐, 법칙이냐, 그렇게 실제로는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그 진화 법칙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정말 이 진화가 과학적 사실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현대과학이 발견한 여러 자료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일단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면 제일 중요한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정말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다음은 진화론에서는 점진적으로 진화됐다니까 그런 중간 단계들이 정말 존재하고 있을까? 그 질문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과연 이런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것일까? 이 질문,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을까?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파리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음식물 먹다가 놔뒀더니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더니 이게 파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는 거네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것이 맞는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아니야, 저거 틀렸어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분이었어요. 누굴까요? 그림인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근데 혹시 파스테르가 생각나지 않은 분도 교과서에서 혹시 백조목 플라스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바로 저걸 갖고 실험하신 분이죠. 안에 생명체가 자라는 배양액이 들어있더라도 플라스크가 입구가 좁으면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저절로 생명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증명을 통해서 파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답이 나온 거죠. 외부에서 생명체가 접근하지 못하려고만 막혀 있다면 저절로는 생명체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증명을 했냐면 생명체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만 생긴다? 생명체로부터만 생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건 교과서에 다 있어요. 아이들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작은 미생물들은 그럼 저절로 생긴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똑같은 질문 드릴까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저절로 생긴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여기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절로 생긴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예. 근데 이 건물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또 여러분은 나는 저 건물이 만들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저건 틀림없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절로 된 거와 누가 만든 거에 가장 큰 차이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돌들을 잘 다듬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질서를 보아니 저거는 저절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저기 숲을 보니까 얼마나 삐죽삐죽 무질서하게 막 자랐을까요? 그런데 와, 저 정원은 얼마나 질서 있게 잘 다듬어진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꼬마도 금방 알아요. 저 숲은 막 나무가 저절로 자라서 된 거네. 저 정원은 정원사가 잘 다듬어서 된 거네. 금방 아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생명체가 저절로 될 수 있어. 진화의 주장인 것입니다. 아니야. 저건 누군가가 반드시 개입되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창조의 주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생명이 저절로 될 가능성이 있대요. 자, 저절로 될 가능성은 우리는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여러분하고 좀 재미있게 공부해 보려고 원숭이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자, 원숭이가 타자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부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야, 원숭아, 기왕이면 이렇게 한번 쳐봐. 멍키 앤 타이플라이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멍키 앤 타이플라이터는 19개 자모로 쫙 돼 있잖아요. 일단 M자부터 딱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저 자판이 40개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몇 번 막 두들겨 보면 M자가 한 번 나올 수 있을까요? 몇 번? 40번. 그래서 우리 그걸 확률을 40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9개자가 순차적으로 쫙 계속 나오려면 확률 계산해두면 여기 19승 해줘야 돼요. 그 확률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30분의 1인데 저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숫자만 보고는 여러분이 감이 금방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원숭이가 타자기를 무지 빨리 두는 거 얼마나 빨리 1초에 10번 와, 실력이 되게 좋다.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10의 30성분을 두들기겠습니까? 그래서 1초에 10번 두들 수 있는 똑같은 실력을 가지는 원숭이가 10억 마리가 동원이 됐다. 그러면 1초에 100억 번 쳐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10의 20승초. 간단한 계산이죠. 근데 저 3 곱하기 10의 20승초를 여러분이 감이 잘 잡혀있는 년으로 바꾸면 이런 년이 95조 년 이상이 나와요. 95. 저 이야기는 19개 간단한 정보도 우연의 저절을 만들어서 있다 없다. 성가대만 깨달으신 것 같아요. 19개 간단한 정보도 저절로 만들어서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런데 생명체가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저와 같이 아미노산이 두루룩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띌 수 있는데요. L과 D형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발견을 했는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은 100% L형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형 아미노산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면 단백질 기능이 다 상실돼 버려요. 자, 요 정도 지식만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단백질이 형성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단백질 중에서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리보누클리아제 124개 아미노산 된 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은 LD 뭐라고 그랬죠?
L. 그래서 이거는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아까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라고 하면 20종류. 그래서 저게 딱 맞는 아미노산이 올 확률은 40분의 확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124개가 순차적으로 쫙 연결되어 되니까 아까처럼 저와 같은 리볼루크가 저절로 만들어지려면 124승을 해줘야 그 확률이 나오는데요. 저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확률이 나와요. 얼마냐면 10의 198승분의 1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도 못 볼 확률이에요. 이유는 뭐냐? 과학에서 10의 50승분의 1은 확률 제로로 여겨요. 왜? 전 우주가 다 동원돼도 10의 50승분의 1의 확률을 만족시키는 일은 이 우주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생명이 저절로 생겨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확실한 답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면 저와 같은 진화의 단계를 거치는 중간 단계가 존재해야 진화론이 맞겠죠. 자, 여러분이 강아지 좋아하니? 강아지? 개 좋아해? 아빠한테 개 살라고 그러지? 너 좋아하는 개 뭐냐? 자, 이건 개의 대표적인 거고요. 개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게 여러분 앞집의 흰둥이와 뒷집의 검둥이가 암수, 암놈, 순놈이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검정 고양이 검정 고양이랬네. 검정 강아지 나올 수 있나요? 네. 흰 강아지는 또 뭐 나올 수 있죠? 얼룩얼룩 바둑이. 가능해요. 같은 종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늑대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늑대와 개가 새끼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늑대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교배해도 생식도 가능합니다. 네, 이걸 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그 진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대진화, 소진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가 가능하다. 그게 진화론인 거예요. 그래서 양소리에서 파충류, 파충류로 이게 가능하다. 그게 진화론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가능하냐? 이걸 다뤄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류에서 파충류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라고. 그러면 저 말이 맞으려면 어류에서 점진적으로 저렇게 그 파충류로 가는 점진적인 진화를 보는 중간 단계가 존재해야 진화론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진화에서 그 증거 있어. 그러면 교과서에 예를 다 실어놨어요. 뭐라고 배우셨죠? 실러켄스. 근데 이 실러켄스가 뭐냐에 대해서 지금도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얘가 어류에서 실러켄스를 거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가는 중간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으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요. 최근에 기절 초풍할 것들이 발견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얘가요. 아프리카에 잡혔어요. 아시아에서 잡혔어요. 산채로 수족관에 와 있어요. 실러켄스는 중간 단계다? 아니다? 아니다. 다음으로 또 지금 또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충류에서 점진적으로 조류로 진화했다라고. 그러면 저 말이 맞으려면 파충류에서 조류로 점진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겠죠.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시조새.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조새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가 됐죠. 이렇게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고생물학자는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으나 그렇지 않다. 시조새는 장가지에 앉아있는 완전한 뭐다? 새이다. 새임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새 역시도 중간 단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진화를 보여주는 어떤 화학도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가장 중간 단계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모든 교과에 실어놨던 실러켄스도 시조새도 중간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얘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와 같은 다윈의 진화론이 근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 세포로부터 쭉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윈은 왜 이런 진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다윈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났는데 그 진화가 일어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윈이 들었다는 예는 바로 기린이었어요. 이게 조금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먼저 개체 변이 뭐냐 하면 기린이 처음부터 목이 길지 않았대요. 조금 짧은 것도 조금 긴 것도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네, 그 안 만지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졌기 때문에 스탑됐는데 어떡하지?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생존 경쟁. 그래서 얘네들이 목이 짧은 것과 긴 것과 생존 경쟁하는 게 먹이를 놓고 그러면 목이 긴 놈들은 위에 것까지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유리하다 이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자연 선택이 되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이 됐다라는 것이 다윈의 설명이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설명이 이제는 맞는 거로 판명됐을까요? 틀리는 걸 판명됐을까요? 틀린 것으로. 이유가 뭐냐? 획득 형질, 즉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형질은 유전 가능 불가능? 불가능. 20세기 와서 유전에 대한 발견들이 일어나면서 틀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기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이 길어요. 그렇죠? 아기 기린은 왜 태어나면서 목이 길까? 엄마 기린이 기니까. 맞았습니다. 엄마 기린이 왜 길까? 할머니 기린이 길었으니까. 할머니가 왜 길까? 고조 할머니 기린이 쭉 올라가면 최초의 기린이 맨 꼭대기 있었겠죠. 그 기린도 목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다. 이거를 이 이야기가 맞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는 과학자예요. 바로 이분 누굴까요? 바로 멘델이었습니다. 유전 법칙 들어보셨죠? 자, 멘델이 뭐 갖고 실험했죠? 완두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이 멘델이 수사였어요. 캐톨릭에서 그 신부님들은 이제 외부에 나오셔서 성당에 와서 일을 하시지만 이 수사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아예 수도원에만 있는 분들도 많으셨죠. 근데 이 멘델이 수도원 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멘델이 이 발견한 유전 법칙이 수도원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외부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는 데까지 무려 70년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멘델과 다윈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다 유럽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과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다윈이 멘델 실험 결과를 알았더라면, 바로 그때 알았더라면 종의 기원을 결단코 지표 쓸 수가 없죠. 실제로 그 다윈은 서문에서 나는 유추에 의해 진화를 주장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확실한 유전 법칙을 알았더라면.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하다가 세계 최초로 유전 법칙을 발견한 분이 멘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시골 할매가.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보실래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보다 정확한 유전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왜소하지만 끈질겨요. 그런데 이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태어난 노새는 힘도 좋고 끈질기고 인내력도 좋고 그 구약 시대에는 왕족만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노새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죠. 뭘까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새끼를 못 낳아요. 보면 여러분 혹시 라이거 타이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사람들이 억지로 인공교배시켜 태어나지만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종 밖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종류대로 할 때 그 종을 넘어갈 수가 없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진화론 학회에서 이거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해봐야겠어.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이 모인 가장 큰 학회가 시카고에서 1980년에 있었고 그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실렸는데 제목이 재밌죠. Evolutionary Theory on the Fire. 비판받고 있는 진화론. 자, 진화론 학자들이 이 대회에 모여서 최종적 결론 두 가지를 냈어요. 이렇게요. 중간 형태 화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변이의 축적으로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스스로 진화론 맞다는 얘기,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판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보면 저렇게 진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화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강의를 계속 듣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조금 몸을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요미 조교 선생님 모셔왔습니다. 다 같이 실시. 웃기만 하시고 하셔야지. 네, 동작 그만.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이렇게 이 강의를 하고 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죠,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그러면 창조가 그러면 과학적 사실이에요? 근거 갖고 얘기하세요? 이런 질문이 꼭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진짜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냐라는 질문. 이거에서 또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니, 생명이 창조된 증거가 있어요?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점진적인 창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됐으면 그럼 생물들이 함께 정말 존재했던 거예요? 그 질문. 그리고 인간 역시도 창조됐다면 그 증거가 남아있을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생명이 창조된 증거가 있는가? 자, 여기 보이는 이 비행기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저 비행기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 복사품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비행기가 정말로 만들어진 적이 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설계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그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서 전시가 된 거죠. 자,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말은 누가 있었다? 설계자. 누구였을까요? 라이트 형제. 우리가 다 알죠. 자, 이들은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설계해서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죠. 간단한 논리죠. 설계도가 있단 말은 설계자가 있었단 말이고 그들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나르는 새가 있는데 이건 만약에 그 누군가가 저 새의 설계도를 똑하니 발견해 왔다. 그러면 저 새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새의 설계도가 발견됐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뭘까요? DNA. 자, DNA는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팀이 4개 핵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기 보니까 T는 항상 뭐하고만 연결되죠? A하고만. 그러면 C는 몽땅 뭐하고만 연결되죠? G. 두 코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코드로 모든 생명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우리가 기록하지 못할 게 없죠. 근데 사실 컴퓨터는요, 숫자 2개뿐이 모른다니까요. 뭘까요? 0과 1. 근데 조사하고 나니 이제 와서 보니 DNA는 이미 TACG 이 두 코드를 통해서 완벽한 생명 정보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지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DNA를 뭐라고 정의했을까? 이렇게 DNA, The Blueprint of Life, DNA를 생명의 설계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자들 중에서 DNA가 생명의 설계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과학자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죠. 생명이 창조된 증거가 있는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는 확실한 답이 나온 거죠.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이 창조된 증거가 있다. 다음으로는 그럼 처음부터 창조됐으면 이 각종 생물들이 처음부터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화석은 과거에 살고 있던 생명체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걸 화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왜냐하면 진화론 저렇게 시대를 나눠놨어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근데 각 시대에만 살았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중생대에 뭐가 많이 보이죠? 공룡. 공룡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중생대의 가장 중요한 표준 화석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공룡이 중생대에만 살다가 멸절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실 때 고생대 표준 화석 뭐라고 배우셨죠?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삼육충. 기억나시죠?
이건 최소한 2억에서 5억 년 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초풍할 화석들이 몇 개 최근에 발견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미국 유타에서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사람 발자국과 동시에 만들어진 화석이 보이죠? 그죠? 제가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무슨 화석인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네, 무슨 화석 같습니까? 삼엽충. 저것은 사람과 삼엽충이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만이라도 진화로 날아간 거죠, 사실은.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혹시 우리나라 남해에서 공룡의 발자국 발견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저기 같은 공룡 발자국 보이시죠? 근데 이 옆으로 다른 발자국들이 쭉 있어요. 과학자들 가서 분석했죠. 무슨 발자국으로 확인됐을까요? 사람 발자국. 지금이라도 우리가 차 타고 내려가면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해남에서 발견됐어요. 꽝꽝꽝꽝. 어마어마한 공룡 발자국 발견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공룡 서식지, 세계에서 공룡 제일 많이 살았던 세 곳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저기는 제일 큰 놈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주라기 공원이 저기가. 그런데 저기서 얘가 발견됐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돈부터 보여요? 무슨 발자국? 새 발자국.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대요. 중생대 공룡이 살다가 다 멸절하고 한참 후인 신생대 들어서야 나르는 새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웬걸? 새와 공룡이 같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진주 거진리에서 떼거지로 물새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근데 저 물새 발자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무슨 발자국에 꽝 찍혀 있어요. 이게 무슨 발자국일까요? 저기 보시다시피 공룡 발자국. 근데 공룡 발자국 안에 뭐가 있어요? 물새 발자국. 무슨 소리예요? 공룡과 물새가 같이 살고. 근데 저거 뻐젓이 진주 경남교육관에 지금도 전시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석이나 그거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던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못.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가 제일 느려뜨리고 보수적이고 끝끝내 지키라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저런 게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공룡과 사람, 공룡과 새, 사람과 삼엽충 다 같이 발견되고 있다. 왜?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면 사람이 창조된 증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도 학생들 교과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잡아내려는 크로마니언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제일 유명한 유인원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저런 뼈가 저렇게 상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관한 최종 학문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본다. 주먹으로 걸었다. 이게 서서 걸었다, 기어다녔다. 얘는 과거에 살던 원숭이 한 종류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서서 걸어다니는 애가 있었거든 하면서 발표된 게 바로 자바 직립원인 거죠. 얘가 왜 자바 직립 원인이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발견됐어요. 두개골, 대퇴골, 이빨. 실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군의관이었던 뒤부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와, 어떻게 네덜란드 사람이 발견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무려 350년 동안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의 강국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을 계속 식민지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당성이 있어야죠. 우리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어라고. 제일 좋은 정당성이 뭐냐면, 야, 동물 세계를 봐. 모든 고등동물이 모든 하등동물을 지배하며 살고 있잖아. 이게 당연한 이치야. 그래서 우리 더 진화된 백인이 너네 덜 진화된 흑인, 황인 지배하는 것도 이거 자연의 이치야. 증거 있어 볼래? 유인원. 요런 논리. 그래서 디부아는 인도네시아 파견되면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솔로강에서 먼저 1891년에 두개골을 찾는데 인간 거보다 작습니다. 근데 1년 뒤 하류 15m쯤에서 대퇴골과 이빨을 찾고는 이게 자바직입니다. 이러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 디부아는 본국에 가서 부와 영예를 다 누렸죠. 근데 이 디부아가 그래서 의사인지라
죽기 전에 양심 선언을 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저 죄송합니다. 저 두개골은 원숭이 거고 되태골과 이빨 사람 거였어요. 뭐예요? 인간의 욕심, 국가의 욕망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저런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냐, 이렇게 인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아빠와 아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닮았나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전 닮은 것 같은데. 네, 아빠와 아들은 필연적으로 닮습니다. 엄마와 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DNA 유전 정보를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DNA 유전 정보는 어디 들었을까요? 삼엽충인데 염색체. 입에 막 올라서 삼엽충이. 염색체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세포, 핵. 오케이. 자, 이제 생물 시간에 졸았나 안 졸았나 제가 아는 방법이 있죠. 자, 인간의 염색체는 몇 개? 23쌍. 그러니까 몇 개? 46개. 근데 이 모든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관한 연구, 그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래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13년 동안 연구를 했고 세계의 과학자들이 선진 6개국에 3,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동원이 됐고 연구비로 27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연구 프로젝트, 과학 연구 프로젝트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휴먼 게놈, The Blueprint of Life. 인간의 유전체는 뭐다? 생명의 설계도이다. 최종 결론이 내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13년 동안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정보가 가장 작은 것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몸, 여러분 한 사람 몸 안에 유전 정보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150조 기가바이트예요. 여러분 요새 USB 메모리 쓰시잖아요. 뭐 16기가, 32기가.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몸 안에 150조 기가바이트.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비교해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얘가요.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USB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컴퓨터에 있는 거 싹 끌어모으면 그게 3조 기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전 세계 모든 정보 모은 것보다 50배 이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설계는 저절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 그럼 DNA는 생명의 설계도인가요? Yes.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DNA 들어있나요? 네. 혹시 이거를 부인하는 과학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이건 그래서 학생들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한 과학적 사실로 모두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뭐가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모든 생명을 만드는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돼서 좀 고지식하고 재미가 없죠. 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못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 세 개가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창조주께서 정말 내가 했지라는 증언까지 하고 계세요. 뭐라고 증언하세요? 이렇게.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바로 내가 그 위에 일으켰다. 내가 손수하늘 폈으며 모든 별을 친히 이 땅을 손수문을 하나님 직접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실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혹시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하나님 비트륵하게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라시대 때 까치집과 조선시대 때 까치집과 요새 까치집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더 쉽게. 신라시대 때 벌집과 조선시대 때 벌집과 요새 벌집 뭐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사람 외에
모든 생명은 처음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창조적이에요. 사람만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왜? 사람만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 능력의 사람이다. 왜? 창조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힘 없어요. 아니요, 창조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젊고 팔팔하면 더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얼마나 그런 걸로 창조하죠. 왜? 우리가 누구 닮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만 주신다면 75억 인구 중에서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창조의 증거들을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발견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창조는 과학적 사실이다. 근데 이렇게 모든 거 처음부터 창조됐다는 거 우리 다 봤는데, 다 알려졌는데, 이제는 왜 교과서는 아직도 저렇게 줄을 그어놓고 진화론만을 주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진화론 학자 한 사람이 솔직한 답변을 논문에 썼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진화론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되지 않을 것이다. 진화론 틀렸다는 건 진화론 학자 스스로도 감 잡았어. 문제 있구만. 근데 왜 계속 주장하느냐? 이유가 특별 창조가 대안이므로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데요. 여러분, 진화론 학자는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서 진화됐다는 걸 포기나 하면 뭘 인정해야 돼요? 창조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화론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얘기는 괜찮은데 친구하고 진화론 얘기 나면 얼굴 붉혀진 적 있으시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왜? 진화론에서는 자기가 서 있는 기반, 그게 진화론이에요. 자기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데 그게 없어. 자기가 어떻게 설명해? 자기 자신의 설명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틀렸다 맞다에 상관없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표현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진화론은 거짓된 행동, 잘못된 진화론은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600만 명 죽은 거 아십니까? 네. 철저한 진화론 신봉자였던 히틀러는 도태되고 없어질까 빨리 없애야 인류가 빨리 진화하고 빨리 발전한다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으로 600만 죽인 거고, 자기 최대 인류를 향한 공헌이 600만 죽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컬럼바인 하이스쿨 이야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저거 테러리스트가 와서 선생 1명과 학생 12명 죽인 거 아닙니다. 저 선생님에게 배우던 그 학교 학생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타임즈 더 대서특필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FBI가 그 아이들 집을 가서 다 조사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아이들이 막 교실에서 도망해서 식당으로 이 식탁 밑으로 숨으니까 그 밑에까지 뒤지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사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CCTV에 잡혔어요. 이날이 99년 4월 20일이었어요. 그런데 FBI가 이 아이들 집에서 몇 년 전에 이미 이 어떤 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발견했어요. 근데 왜 해필이면 4월 20일이냐? 그 메모에 아이들 메모에 그날이 히틀러 생일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 사살하던 그 현장에 입었던 옷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연 선택, 분노. 그릇된 생각이 그릇된 행동을 가져오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들. 무엇이 심어지는가가 그 사람을 만들고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게임을 우리 막는 이유가 뭘까요? 다 폭력. 재미있는 건 다 폭력. 찌르고 쏘고 막. 그거 계속 해온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걸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동물의 한 종류로 비하하고 인생은 무의미한 우연의 결과고 유물적 약육강식 논리 이런 사고를 진화를 통해서 계속 주입하니까 지금 저 보는 것 같은 저런 행동들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도 진화론은 그냥 얌전하게 학설로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폭이 굉장히 문제인데 주로 덩치 큰 애들이 작은 애들 갖다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약육강식의 사고방식 그 누가 용인하고 인정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서운 일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포켓몬 좋아했나요? 네, 이거 아주 광풍이었죠. 좋아하는 포켓몬 뭐였어? 포켓몬 세대가 아닌가 봐.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포켓몬은요 철저한 진화론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가기 전에 재밌어서 막 갖고 놀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진화론 사고가 머릿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이 나와서 안 하지만 포켓몬 갖고 논다면 디지몬 갖고 놀았는데 저 레벨이 전부 다 진화론 단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 게임 보세요. 그 전부 흉물스러운 그거 다 진화론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도 가기 전에 아이들 속에 진화론 자연스럽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면은 교과서가 개편될 때마다 더 철저한 진화론의 내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가면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거저지고 진화론이 맞다라고 그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고 텔레비 딱 켰더니 동물의 왕국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겉으로는 내색 안 하지만 뭔 소리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가면 어떻게 해요? 교수가 저 학문의 권위로 완전히 박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지나서 대학 가면 신학이 다 떠나는 거죠. 왜? 이 공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기독교가 아니라 인본교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인본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진화론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예견을 했어요. 앞으로 세계제 4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때 사용되는 무기는 몽둥이다 그랬는데 그도 아닐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핵무기만으로도 75억 전 인구를 5번 이상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면 문명이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가 말살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말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2100년까지 100살 정도 사시면 후회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2100년에 세계제에 3차 대전이 일어났고 불행히도 핵전쟁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테레비 켜니까 테레비가 나와. 이거 웬일이지? 전철도 운행돼. 이거 뭔 시츄에이션? 그런 거 봤더니 로버트가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로버트 세상이 된 거예요. 로버트 세상이. 그래서 이제 로버트들만 이제 지구상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로버트들만 살다 보니까 로버트들이 궁금했어. 야, 이상하다. 우리 로버트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로버트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대요.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요. 로버트 저는 집합!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로버트의 기원 세미나를 열었어요. 야, 우리 로버트가 어떻게 생겨난 거지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누가 좀 발표해봐. 저 뒤에서 로버트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간단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있잖아요. 로버트 구성 성분 조사하면 되겠죠. 맞아. 그 간단한 방법인데 그럼 너부터 뜯어보자. 그걸 뜯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뜯었더니 반도체가 가득 찬 거예요. 바로 실리콘이었어요. 이번에는 이 몸통은 아주 가볍고 질긴 물질로 돼 있어요. 바로 알루미늄이었어요. 이번에는 팔다리는 제일 강한 물질로 돼 있어서 바로 철이었어요. 우리 로봇도 복잡한 줄 알았더니 실리콘 알루미늄 철로 됐구나. 자, 우리 로봇은 실리콘 알루미늄 철이 결합해서 된 거다라고 결론 내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 로봇 하나 손을 드는 거예요. 너 왜? 그랬더니 잠깐만요. 왜? 제 메모리 안에요. 과학자들이 우리들을 설계해서 만들던 메모리가 남아있는걸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도 남아. 뭔 증거 있는데? 있잖아요. 제 메모리 안에 우리 로봇의 설계도면, 팔다리, 손, 치수, 동작 방법, 설계도면 남아있거든요. 와, 그래? 그거 희한하다, 야. 그러면 여기 모인 모든 로봇 중에서 이와 같은 메모리가 남아있는 로봇 한번 손 들어볼까? 아무도 없잖아. 너 하나만 이상한 로봇이야. 그 메모리 다 리셋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최종 결론. 우리 로봇은 실리콘 알루미늄 철에 결합돼서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생명체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야, 구성성분 보면 알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단백질이라고 알려줬잖아. 단백질은 뭐가 결합된 거지? 무기물들 CNOH. 무슨 얘기예요? 이 과학제에 대한 메모리가 상실된 로봇들이 열심히 연구해. 그럼 실리콘 알루미늄 철이 우연히 결합했다. 이 결론 말고는 나올 게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 한 결론뿐이 나올 게 없어요. 우연히 저절 생명체가 결합해서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모리를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저절로 됐다는 이야기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엉터리 하면 엉터리 삶이 나오는 거다.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목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의 목적은 글씨 쓰는 거고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증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비싼 볼펜인데 글씨가 안 써져. 가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비싼 마이크를 갖다 꽂았는데 소리가 증폭한데 가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마다 그 기구한 사연이 다 있죠. 개개인이.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목적을 상실하면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마이크의 목적이 소리를 증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마이크의 목적을 마이크 스스로 정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했어요? 무슨 얘기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대전제,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 된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게 뭐냐? 역사를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굿뉴스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면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핵심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
그래서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대통령이 하나님 자녀보다 또 높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신분, 가장 놀라운 신분, 그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누구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권세가 준, 세상에 이거보다 귀한 말씀, 이거보다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내 동료들도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계속, 음악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마칠까요?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지금 강의를 듣고 나면 꼭 질문이 생겨요. 오, 창조주가 계시는군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바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오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창세기 1장을 볼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또 오후에도 같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